안녕하세요. 뻔뻔한박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작년 11월 21일부로 입주가 시작이 됐죠. 거의 3개월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입주 프리미엄이 조금 들썩들썩거리다가 이 궤적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이 둔천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27일 조합 총회 후에 지난 보류지 매각 당시 유찰된 3구제곱 세 채를 재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 이게 시세보다 한 1, 2억 정도 좀 떨어진 가격으로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억 정도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굉장한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과는 달리 보류지 자체의 어떤 가격을 이렇게 다운시켜 놓는다는 것 자체도 그닥 앞으로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 입주 프리미엄 조금 시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 기저에 깔려 있는 분위기 읽을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입찰가가 좀 낮게 나와도 어느 선에서 또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건 또 그런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깜짝 놀랄 만한 또 사실은 2월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계약 체결이 된 올림픽 파크 포레온 34평 84제곱 27억에서 19억으로 거래가 나왔습니다. 최고가 대비로 따지자면 무려 7억 5천 정도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거의 27% 정도 하락이 됐는데, 이 두 달 사이에 거의 7억 8억 가까이 빠졌다라는 건 굉장한 이 가격 변동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역시 입주 프리미엄 확실하게 좀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과는 달리 실제 급매로 나오는 거래가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탈출하려는 집주인들의 또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고점이면 충분히 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생각하에 어느 정도 가격선을 낮춰서 급하게 팔고 나오려는 그런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전세가 역시도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고요. 1월 25일에 무려 6억 가까운, 그리고 31일에는 4억 가까운 전세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10억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래가가 한 20억 정도 된다 치더라도 거의 반토막이 나는 전세가로 이렇게 기저에 백업하게 어떤 강하게 밀고 치고 올라가는 어떤 전세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매매가는 당분간 또 어느 정도 보합 내지는 최고가 대비 이렇게 8억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급락 현상도 있을 수 있겠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남 3구가 토지 빗장이 풀려서 상당히 집값 자체가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건 단기적인 어떤 조정세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하락세, 계단식으로 떨어질 가능성 아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강동구의 이 전세 현황만 보더라도 일주일 상간에 어마무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거의 7억 6천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익 그린맨션 2차가 6억 8천 정도, 고덕자이가 5억 6천, 그리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4억 8천 정도 빠지고 있네요. 이 정도로 지금 전세가 양상이 강동구에서도 그렇게 아주 매매가를 아주 견고하게 치켜 올려줄 그런 어떤 견인력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 집값이 9개월 만에 하락 전환을 했다라는 부동산원의 발표가 있었죠. 엊그저께 나온 그 지표를 보더라도 강남 상구만 살짝 올랐던 궤적만 보였지,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보합세 또 하락세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도 결국은 오를 곳만 오른다. 그러니까 강남 상구, 특히 토지가 풀린 곳 위주로 수요보다는 공급 차원에서 집주인들이 호가세를 계속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나름 오랜만에 호재니까 계속적으로 호가세를 아주 단단하게 좀 쌓아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자치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명확하죠. 대체적으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가고 있고, 구로구, 금천구, 그리고 동작구, 관악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위주로 이
상승세가 약간 보이는 좀 완만한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암이 교차되듯이 서로 엇갈린 어떤 이 집값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어떤 판세를 보더라도 그닥 그렇게 집값 전체의 어떤 추이를 우상향 쪽으로 말머리를 돌려 세울 정도로 가기에는 좀 힘겨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양극화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전국적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서울의 특정 지역 집값은 역대 최고가에 거래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강여, 목마, 강남, 여의도, 목동, 마용성만 상승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세가는 굉장히 어떤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의도, 삼부 아파트가 7억 3천, 수종 7억 2천, 한양 6억 3천, 삼익 6억, 삼부 5억 1천만 원 정도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목동 역시도 마찬가지죠.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도 9억 8천, 목동 신시가지 1단지도 7억 정도, 그리고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가 6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마포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 그랑자이가 10억 정도, 신천숲 아이파크가 9억 4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단지가 8억 2천 정도. 확실히 매매가와는 분명히 다른 결을 이 전세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금리에 맞물려서 어느 정도 금리가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더 몰리느냐, 아니면 손절을 치느냐, 아니면 탈출하느냐의 방향성을 잡게 될 건데, 키움증권에서 내놓은 2월 금통위원회 기준금리는 0.25 정도 만장일치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환율 부분이 가장 불안한 요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환율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금리를 끌어내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체감도가 훅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중요 변수는 미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 혹은 상승 쪽으로 갈 그런 어떤 또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미국 물가지수가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바람에 트럼프의 바람대로 계속적인 어떤 기준금리 인하를 할 상황이 못 된다. 결국 한국은행 역시도 미국이 그렇게 동결 수순으로 가게 되면 금리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분기 후반까지 2.25%로의 인하, 글쎄요, 이건 좀 어려울 가능성 많겠고요.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 자체가 지금 체력적으로 고갈돼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이 삼각구도의 쓰나미 같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금통위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은 0.25% 만장일치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지금 경기 부양 요소가 계속해서 악재에 악재를 거듭하는, 어디 하나 호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중국마저도 지금 환율 방어가 먼저라는 기치를 내걸고 중국 대출 우대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2월 LPR이 1년물 3.1%, 5년물이 3.6%인데 4개월째 계속적으로 동결 수순으로 가고 있다니. 그러니까 중국마저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금리 동결로 갈 수밖에 없고 좀 위안화 약세가 가장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거든요. 지금 억지로 위안화 자체를 평가절하해서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 관세를 좀 우회해서 나가자는 어떤 중국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거 자체적으로 그냥 놔둬도 이 위안화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치 하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또 중국조차도 금리를 내릴 수가 없고 지금 가장 이 중국 위안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원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은 계속해서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두 곳 중에 한 곳은 환율 급등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고환율 관련 중소기업 기업 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환차손 발생이 5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 자체가 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다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 정도 내려도
기존 환율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안화 약세 현상 때문에 고스란히 이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환율 부분이 굉장히 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 경쟁력도 이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강남 집값은 뭐 아무런 전체 부동산의 어떤 상승세로 견인되는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2월 하는 금통위 전망은 환율 하락 속도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하락 속도는 굉장히 늦춰질 수밖에 없겠고, 뭐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좀 찔끔찔끔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시장의 어떤 가치 경쟁력은 뭐 집주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막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장밋빛 전망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이 주담대 금리에 대한 부담은 고금리라는 인식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자금을 움직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뭐 건설업, 도미노 폐업 이 우려가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2달 전만 해도 신동아 건설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고요. 5대 시중은행, 건설업 굉장히 리스크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대출을 제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계속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건설업계도 지금 업황이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이게 선순환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적으로 이게 자금이 묶이는 관계. 결국 도미노가 돼서 어느 순간 딱 자금줄이 끊어지게 되면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PF의 어떤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뭐 5대 시중은행 건설업 대출관리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 대부분 아주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 특정 기준 이상 건설업체에만 10억 원 초과 뭐 신규 대출 허용해주고요. 또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 위험업종으로 지금 딱 선정이 됐고 대출 한도도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보수적 심사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PF 관련, 건설업계 관련 지금 자금줄이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미분양 발생이 7만 건 공식적인 지표로 나왔는데 신고 안 한 미분양 합치면 10만 건 분명히 넘습니다. 집값 떨어진다, 미분양 알리지 마라, 건설업 모든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미분양 나도 미분양 났다고 신고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블랭크, 괄호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이 미분양의 지금 수준은 지금 나오는 지표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뭐 지방 빈집 국토부가 뭐 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3,000채 우리가 사드리겠다. 그거 뭐 든든한 전세로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어떤 단계적 대책이 나왔는데 이건 뭐 미봉책에 불과할 가능성 높고요. 이렇게 뭐 공적 자금 투입해봤자 이게 자생적으로 건설업계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자금 투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소비용 아닙니까? 뭔가 공급 차원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그리고 뭐 디딤돌 대출 금리를 좀 내린다 하는데 이게 지금 공공대출 부분에 있어서의 금리를 내린다는 것도 굉장한 어떤 손실, 공적 자금 부분에서의 펑크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뭐 검토 사안이지 이렇게 실행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아무튼 국토부의 발표는 부동산 완화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져 갈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매입된 임대주택 풀고 또 뭐 결국 시장에 공적 자금 투입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려 해도 과연 지금 이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뭐 클 수밖에 없겠고요. 우상향은 좀 힘들 것이다. 하강 위기 쪽으로 뭐 몰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뭐 부동산의 뭐 혼조세 속에서 틈새 발견한 것 잊지 마라 늘 말씀을 드렸죠. 수방사 부지가 이 공공분양으로 분양이 됐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물량 두세 채가 아직 있습니다. 이거 뉴홈에서 나눔형으로 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뭐 입지는 뭐 거의 끝판왕이죠. 공공분양에서는 뭐 서울에서는 뭐 가장 원탑이라고 불러도 뭐 과언이 아닌데 노들역을 끼고 있고요. 노량진역도 가깝고요. 사육신 역사공원 있고요. 주변 아파트 시세도 뭐 어마무시하죠. 한강대교 지나게 되면 바로 용산으로 이어지는 또 뭐 GTX-B도
좀 예정이 돼 있고요. 서부선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공공분양으로서 뉴홈으로서 나눔형 두세 채를 또 잡게 된다면 엄청난 또 기회일 것 같습니다. 여기 규모가 최고 35층 5개 동 556가구 규모로 지어지는데 상당히 뭐 한강변에 뭐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공공분양 아파트로서 알려져 있었죠. 이게 이익공유형 나눔형으로 나오게 되면 기준이 되는 게 위례지구 A1-14가 50제곱이 5억 8천에 나왔고요. 59제곱이 6억 9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5억선 아니면 6억선의 나눔형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레미안 트윈파크가 자체 시세가 13억 8천 정도 됩니다. 5, 6억 정도 되면 뭐 거의 뭐 7, 8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러모로 혼조세 속에 있는 이 부동산 시장 잘 파악하시면서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접근하시되 관망하시면서 정말 콕콕 찌르는 또 공격적인 어떤 진입 또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하게 지금 뭐 부동산 시장 금리 문제 특별히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궁금증 역시 이 기준금리는 좀 보수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이 미국 기준금리가 뭐 파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한국 기준금리 자체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지금 뭐 반등이다 뭐다 뭐 상승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적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구축 시장 그리고 매매 시장 또 틈새 잘 공략하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브랑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